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건강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팝스타죠. 아델이 허리 통증으로 무대에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심한 좌골신경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좌골신경통은 허리와 다리, 종아리가 저리는 증상인데 허리 디스크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다들 혼동하기가 쉽다고 하죠. 네, 특히 구부정한 상체로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 다리꼬기 등 이런 잘못된 자세가 좌골신경통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좌골신경통과 척추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대체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에 부담이 가해져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PC나 스마트 기기를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허리와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좌골신경통과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좌골신경통입니다. 네네. 우선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뇌에서 위까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팔에는 정중신경도 있고, 근데 이제 좌골, 이 골반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좌골신경이라고 해요. 그 신경이 그 내려가는 위치에 따라서 뭐 압박이 눌린다든지 손상을 받는다든지 염증 반응이 있으면 그 좌골신경과 관련해서 뭐 엉치랑 허벅지랑 다리가 땡기고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질환을 총 통틀어서 좌골신경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골신경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제가 가져온 그림을 보시면 좌골신경은 한 가지 신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추 4번, 5번, 척추 1번, 2번, 3번 뭐 이런 신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골반의 좌골 아래쪽으로 해서 다리 신경으로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각 도로가 이렇게 익산 분기점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흩어가듯이 신경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신경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이 그 도로망처럼 같이 섞여가지고 쭉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좌골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좌골신경통은 흔한 질환인가요? 평생 그 유병률은 뭐 적게는 10%, 많게는 40%. 그러니까 다리가 당겨본 증상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20대 연령에는 거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고 40대에 피크를 이루고 5, 60대부터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 빈도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는 질환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폐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령 너 어떤 병이야 하면 두통이야. 근데 두통은 사실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질환명으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질환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통이 있으면 그 안에 혈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뇌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근육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좌골이 내려가는 쪽에 염증이 있거나 붓거나 뭐 종양이 있거나 혈관성 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좌골신경이 아파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를 질환명이라고 부르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증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일단 증상에 우리가 두통, 머리가 아프면 두통하는 것처럼 다리가 당기는 증상에 관한 명칭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질환명으로 대신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인 질환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골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제일 흔한 게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거, 협착증, 그리고 또 임상에서 많이 보면 근육이 골반에 있는 근육이
신경을 누르게 돼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환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정상적으로는 임신할 때 좌골신경이 많이 눌리거든요. 그다음에 혈종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혈액이 찬다든지, 감염성 질환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다쳐서도 그 신경이 다치면 아플 수 있겠죠. 그런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주로 나타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업군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오랫동안 장기간 의자에 앉아 있다든지 쪼글려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좌골신경통이 제가 이제 그 진료를 하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다리가 당겨서 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협착증이나 디스크 의심이 돼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쪽 아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한 의사 선생님이 다리 당기는 좌골 신경통이라고 했다고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왔으니까 다리 당긴 건 내가 치료받고 있으니까 허리만 치료를 해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특별히 연령대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직업군에 보면 장기간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신 단계에서도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연령대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좌골신경통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다리가 당기는 증상을 대부분 증상인데 좌골신경통이라고 질환명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뭐 종양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근육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근육 내 염증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양한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줘야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흔한 원인은 사실은 그 척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근육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허리 디스크하고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뭐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다리가 당기는 증상 같은 경우 우리는 무조건 허리 디스크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좌골 신경통하고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좌골 신경통 안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그 원인에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골 신경통과 허리 디스크가 다른 질환은 아니고요. 되게 노인분들이 좌골 신경통이라고 부르는 원인의 90% 이상이 디스크나 협착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같은 질환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좌골 신경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좌골신경통이 협착증 때문에 오는지 아니면 디스크 때문에 오는지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로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는 디스크라고 하는 데가 물이 많아요. 90% 이상이 물침대로 되어 있다가 점점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고무침대가 되고 딱딱한 나무침대가 되는 것처럼 탄력성을 잊어버리면 그 뒤에 있는 구조물들, 인대나 후관절에 있는 구조물들이 비유가 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거쳐서 두꺼워지면 협착증으로 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혼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디스크가 한 90이냐, 협착증이 10% 정도 되냐, 아니면 뭐 5대5 정도로 섞여 있느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젊은 친구가 사고를 당하면 뼈와 같이 손상을 돼서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 그것은 거의 100% 외상으로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 그런 큰 사고가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거이면 대부분 혼재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이게 증상만 들어와서 다리가 땡긴다고 해서 이게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주 이론적으로 몇 가지를 구분해서 그냥 학술적이죠. 책에 나오는 것처럼 딱딱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크는 급성이죠. 네. 근데
협착증은 만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화되었다가 좀 나아졌다가 악화되었다 좀 나아졌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면 아픕니다. 근데 대신에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좀 편해져요. 그리고 디스크는 오르막이 좀 힘들어요. 근데 협착증은 내리막이 좀 더 힘듭니다. 그게 뒤로 젖혀지면 거기 구멍이 좁아지거든요. 협착증은. 협착증은 앞으로 이렇게 좀 숙였을 때 그 공간이 좀 넓어지면서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디스크는 대부분 다리가 들면 허리랑 다리랑 같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디스크가 크게 터졌다 하더라도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그게 다리가 아프고 그런 경우가 한 20-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설령 또 그런 게 보인다 하더라도 위양성이라고 해서 아닌데 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디스크 터진 것처럼. 그런 경우도 10% 되기 때문에 증상 하나로만 가지고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러기로 하면 어떤 사람이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 증상이 있으면 여기는 여기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4-5번 디스크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증상이 같은 걸 못 봤어요. 그냥 대충 이런 증상이 있더라. 우리가 실연을 당하면 슬프더라. 이런 큰 맥락에서만 같지 세세한 증상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실제로 그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신 환자분의 예를 들어보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노인 양반들이 처음에는 오셨을 때 저쪽 다른 병원에서 다리가 땡기는 좌골신경통이고 그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래됐다. 요즘엔 허리까지 아프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러세요 하고 이제 뭐 약을 주다가 이렇게 안 나으면 MRI도 찍어 보시면 이게 이제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걸로 진단이 되고 그걸로 이제 주사도 받고 이제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류의 통증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뭐 걷기나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쉬는 게 좋나요? 일단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프면 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령 허리 수술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일주일 이상 제가 처음 척추를 배울 때만 해도 일주일 이상 뉘어놓고 움직이지 않게 했는데 요즘엔 당일날 바로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당일날 조금씩이라도 또 움직이는 게 근력 회복에 더 좋고 그다음에 염증 확률도 많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조기 보행이나 그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다리가 땡긴다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치료 경과에도 좋고 설령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협착증이 뚫리거나 디스크가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저도 협착증이나 디스크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걷기 운동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허리만 본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허리 하나만 본 지가. 근데 이제 다른 운동에 비해서 요령이 없어도 합병증이나 다칠 확률도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6에서 8km 정도 꾸준히 걷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도 내가 좀 더 시간이 남는다. 한두 시간 했는데도 또 운동할 시간이 또 있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요가나 필라테스나 뭐 다른 운동, 수영이나 그런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임상 경험으로도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시키면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래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미뤘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협착증이 MRI를 이제 다시 찍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협착증이 처음에 왔다가 운동을 해가지고 뻥 뚫린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
갑작스럽게 터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녹아서 좀 없어지거나 볼록 튀어나온 디스크가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봤어요. 그래서 협착증은 주로 인대가 퉁거워지고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시 살이 쭉 빠지면서 얇아지고 탄력성이 스스로 자가치유력으로 이렇게 얇아져서 그 구멍이 넓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붓기도 하나요? 일단은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분들이 다리가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왕왕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보면 신경이 우리 해부학적으로 보면 신경이 혈관 주위에도 자율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게 수축과 팽창을 못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허리가 아픈 사람은 운동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저 다리 밑에 있는 거를 이 심장 펌프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음압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원래는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다리 사이에서 종아리 근육 같은 게 짜줘야지. 짜서 그 짜준 그 펌프질, 그 힘을 의지를 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20, 30% 이상이 그런 힘으로 되는데,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으면 걷는 거라든지 운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맥도 그 순환이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다리가 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경 때문에 붓는 거라기보다는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져서 혈관 문제로 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2차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끔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해결책이 잘 때 다리를 좀 높여서 네. 베개를 받치고 이렇게 다리 밑에 받치고 잔다든지 아니면 이제 종아리 근육을 많이 풀어주면서 이렇게 주물러주는 이제 그런 마사지 등을 동원을 하면 그 붓는 게 좀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가 없고 전신이 다 붓는다고 하면 신장내과라든지 이렇게 부을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신부전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정한 스포츠를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그 골프는 한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고 이게 협착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은 골프가 대중화 됐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골프하는 동작이 그러면 허리에 도움을 주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골프는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만 하죠. 왼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는 자체나 벡터, 우리 힘의 방향으로만 보면 이게 회전력이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에 그 카트를 안 타고 계속 걷는다고 하면 그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골프장을 나가면 카트를 타지 않거든요. 카트를 타지 않고 걸으면 골프장마다 좀 코스가 다르지만 10에서 13km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운동량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운동량이잖아요. 걷고만 있으니까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우리가 엔돌핀이라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좋은 풍광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건강이고요. 운동 자체의 동작만 보면 그렇게 도움되는 운동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그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건 아닌데요. 그분도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운동 습관이 우리가 골프채를 휘두르기 전에 엮기라든지 체력 운동을 한 3시간 정도,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한 다음에 골프 풀 스윙을 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저를 비롯해서 골프를 풀 스윙, 그러니까 골프 치기 전에
운동을 한 1분도 채 하지 않죠. 그래서 본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확률도 많고, 그다음에 그 수상의 위험성이 많이 노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좌골 신경통이 있고 또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의한 것일 때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질환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특정 그 직업군,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서 일한다든지 밭일을 많이 한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끝까지 걷는 거를 많이 운동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오랫동안 당긴다고 하면 그 원인 질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좌골 신경통, 다리가 당기는 증상에 한 90%는 디스크나 협착증인데 우리가 좌골 신경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당기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면 이게 허리 질환인가 보다 할 텐데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리만 당기니까 좌골 신경통이라고 따로 네. 이제 명명을 하시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에서도 약 70%는 허리와 다리가 같이 아픈데 한 20~30%는 다리만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골 신경통, 그러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주로 다리만 당기는 증상이 있더라도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으니 평소에 바른 자세와 운동을 유지하다가 그렇게 호전이 없으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MRI 등 정밀 촬영하시고 그 원인 질환을 규명한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양반 자세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네네. 그래서 꼬고 앉는 자세라든지 예전에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허리 이렇게 틀어 앉는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밭일하는 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밭일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좌골 신경통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철에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공복 상태에서 등산하는 거 피해야 되고요. 식사 후 최소 1~2시간 후에 산에 오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과 심장질환 환자가 갑자기 등산을 하면 혈압이 순식간에 높아져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걸음의 절반 속도로 완만한 평지를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 환자는요, 특히 산에서 내려올 때 뼈에 과도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하여튼 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산행 코스 선택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좌골 신경통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그 밖에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